며 역대 500 지수는 3.5%, 4% 가까이 급락해서 대형 IT 주식에 대한 여러분, 얼마 전에 주식시장이 하락했죠. S&P 500 기준으로 이 전 고점에서 한 마이너스 4.5% 정도 하락했었습니다. 저는 주가창을 자주 들여다보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제 구독자분이 알려주셔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번 하락에 대한 컨텐츠를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오늘은 좀 더 쉽고 재미있는 비유를 통해서 이거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디즈니의 모아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로부터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 남달리 바다를 동경했던 모아나. 하지만 항해에 대해 병적인 수준으로 거부감을 가진 아버지는 모아나가 바다 근처에도 얼씬도 할 수 없도록 엄포를 놓습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모아나는 항해에 대한 갈증을 참지 못하고 어느 날 돼지 푸아와 함께 조그마한 낚싯대를 훔쳐서 산호초 밖으로 모험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자신만만하게 항해를 나섰던 모아나는 결국 몰아치는 첫 파도조차 넘지 못하고 겨우 해변으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온 모아나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도 과거에 친구와 모험을 시도했다가 친구를 잃었다는 말을 듣고는 바다에 대한 꿈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족장 후계자 수업을 받던 중 모아나가 사는 섬에 위기가 닥쳐옵니다. 모든 코코넛이 병들고 그물에 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모아나는 아버지께 산호초 밖에서 낚시할 것을 건의해보지만 아버지로부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냐며 호되게 혼이 나는데요. 할머니는 모아나에게 다가와 모아나가 바다로부터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임을 알려주며 마우이를 찾아 그가 훔친 생명의 돌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으면 저주가 풀려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할머니로부터 자신의 선조들이 대양을 항해하는 강인한 민족이었지만 용기를 잃고 모든 배를 봉인했다는 걸 알게 된 모아나는 할머니의 조언을 계기로 배를 타고 용기를 내 마침내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항해에 성공하고 생명의 돌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은 모아나는 그렇게 저주를 풀게 되고 섬은 다시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게 되죠. 여기서 바다는 주식시장을 뜻하고요. 모아나는 이제 막 주식시장에 발을 들인 여러분들이 되겠죠. 모아나의 아버지는 당연히 과거의 주식 투자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 부모님이 되겠고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주식시장의 아름다움과 고수익의 환상만 가지고 투자를 시작했지만 이 주식시장의 첫 관문에서부터 쓴맛을 본 여러분은 결국 어른들의 말대로 주식 투자를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이 섬이 썩어가는 인플레이션과 국내 부동산 폭등으로 자산을 불릴 기회는커녕 있는 돈의 가치마저 떨어지게 되어서 결국 투자의 멘토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는 거죠. 이 올바른 투자와 이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여러분들은 멘토의 조언에 용기를 얻고 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마인드를 재정비하여 주식시장이라는 바다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모아나라는 영화의 일부분을 가지고 한번 주식시장에 빗대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 굉장히 쉽고 또 이 단순한 비유라서 조금 유치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투자를 시작하시면 이 애니메이션 속의 주인공인 모아나와 비슷한 과정을 겪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주식의 위험성을 두려워서 투자를 기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아나가 사는 섬이 썩어갔듯이 우리의 자산 또한 천천히 썩어가게 될 것입니다.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추론해낼 수 있는 이 투자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하지 않는 자산은 고여서 썩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산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순환하여 돈이 돈을 버는 구조, 돈이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썩지 않습니다. 현금을 그냥 침대 밑에만 두면은 그 현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주식시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이 주식 투자에 대한 이상과 환상만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뛰어든다면 이 모아나가 처음에 바다에 나가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거의 90% 깨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반대로 주식시장이라는 바다를 잘 이해하고 잘 다룰 줄 알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 투자라는 항해의 과정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파도를 만나더라도 결국 안정적으로 항해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저는 여러분이 주식시장이라는 바다를 잘 이해하고 변동성이라는 파도를 잘 다룰 수 있도록,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돕기 위해서 모아나 속 할머니가 그랬듯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은 바다의 파도와 닮았습니다. 이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바다의 파도는 멀리서 봤을 때는 잔잔하고 평화롭게 보이지만 조금만 확대해서 들여다보면 알 수 있듯이 그 강도와 빈도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파도가 몇 년간 보통 어느 시기쯤 강한 파도가 오는지 얼마나 있으면 다시 잠잠해지는지 알 수 있다면 파도가 왔을 때 당황해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아주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겠죠. 절대 매수와 매도를 예측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기적인 이 작은 파동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 파도의 큰 흐름을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하락장, 공포장에서 대응하는 심리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매우 중요하니까 명심하세요. 이 흥미로운 사실은 이 주가의 변동이라는 것도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파도의 단기적인 파동에 이 불안해하고 흔들릴 때 더욱 큰 폭으로 나타나는 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뇌동매매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서 투자자 스스로 확실한 예측을 하여서 매매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시장의 인기나 다른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렇게 따라해서 매매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이 다 같이 큰 배를 타고 항해를 하던 도중에 파도를 만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파도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 모두가 가만히 무게중심을 지키고 앉아 있으면 지나가는 그냥 약한 파도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이런 파도를 몇 번 만나본 적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파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처음 배를 타본 사람들이 다수라면 여러분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리저리 혼란스럽겠죠. 이 처음엔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도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옆 사람이 뛰어내리니까 나도 불안하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같이 뛰어내립니다. 그때부터 배의 중심은 흐트러지게 되고 배의 흔들림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주식시장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뇌동매매는 주가를 더욱 급락시켜서 주식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주식 잘한다는 고수들이 그렇게 많은데 또 자칭 주식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매수 매도를 결정할 것 같은데 이 실상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러한 뇌동매매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심리적인 요인 때문입니다. 생각에 관한 생각의 저자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은 두 가지의 인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 시스템은 자동적이고 위험한 상황에서 가능한 빠르게 반응하도록 되어 있고 2 시스템은 계산이 필요한 문제를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될 경우 계산과 고뇌가 필요한 2 시스템보다 감정적인 1 시스템에 의존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파도를 만났을 때 이 본능적으로 1 시스템을 이용해서 위험에 빠르게 반응하는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을 만났을 때도 2 시스템보단 1 시스템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주가의 조정 시기, 즉 하락장이 오면 대부분 투자자들이 1 인지 시스템에 의존한 채 군중 심리와 이 손실 회피 심리에 이끌려서 매매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오히려 이러한 변동성과 심리를 이해하고 이용하신다면 변동성이라는 위기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변동성이 급증하는 시기에 대다수 투자자들이 무차별적으로 주식을 매도한다면 주가는 당연히 자연스레 떨어지게 되겠고 우리는 그동안 사고 싶었지만 비싸서 못 샀던 그런 우량 주식들을 아주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세계적인 투자의 대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기를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와 기술이 아닌 투자 철학이나 심리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심리를 이해하고 내 자신의 심리를 제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크고 작은 주가의 변동에 흔들릴 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한번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투자 생활을 위해서 저는 앞으로 좋은